2022 개정교육과정. 본인 스스로가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은 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다 관심 별로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와이프도 물론 학교 교사인데요. 와이프한테 제가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갈 거 한번 들어봐 했더니 딱 5분 뒤에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는 생각보다 관심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보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더 먼저 앞서 나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녹화되거든요. 동의한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제목을 보시면 제목 아래 거 두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깊이 있는 학습과 평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이 2022 개정교육과정 완주교육청의 첫 번째 연수라면서요. 네. 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연수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 혹시 나는 관심 있게 연수를 들어봤다. 자,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점 행동을 다 같이 맞춰보기 위하여 한 분, 저분께서는 다른 짓 하셔도 됩니다. 네, 앞부분에는 오늘 강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부분에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중에 아주 예쁘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하여 아주 짤막하게 쭉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의 그동안의 고민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책도 좀 나오고요. 제가 카톡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쓰는 까닭은 자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좀 늦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늦게 끝낼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과학 전공자로서 참여는 했죠. 성취기준 개발할 때. 물론 그것도 깊이 있게 참여하지 않고요. 발만 담궜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단원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성취 기준을 보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 언어를 좀 약간 탑다운 시키면서 어쨌든 약간 화가 많이 났는데요. 그랬던 까닭은 그렇게 많이 성취 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더라는 느낌이 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땐 그래요. 그런데요. 총론부터 강론까지 한 3번 정도 읽으시잖아요. 임용시험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읽으시면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이 많이 바뀌었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기를 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의도가 있지만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5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느닷없이 등장한 과정중심 평가였어요. 그렇죠? 5년간 교육부에 사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과정중심 평가 안 하셨습니까? 무진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용어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학문적인 베이스가 약해서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중심 평가를 이미 하고 계셨어요. 명칭만 바뀌었죠. 선생님들 깊이 있는 학습 안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 6시간 수업하는데 한 3시간은 지도서 봤다고 치고요.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아이들한테 약간 눈으로 째려보면서 아이들이 기초학습을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시지 않으셨나요? 녹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교육과정이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했을까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2분 계시는데 일단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부담되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2022가 등장했잖아요. 우리는 반성부터 하고 지나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절반의 성공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들이 잘하니까요. 자, 아쉬운 부분. 역량이 강화되었습니까?
여보세요? 역량 강화되었어요?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 역량이 정말 뛰어나게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기초 기본 학력을 갑자기 잡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2015에서 가장 큰 애매한 고난은 역량을 강화하여 수업을 했더니 결과는 기초 기본 학력이 저하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로나 코로나가 터져서 완전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초 기본 학력이라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4차 산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AI 시대가 등장하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강의를 나갈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꼭 보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신 분 raise your hand. 오케이, 좋습니다. 한 4명 정도. 오늘 꼭 하셔서 보십시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EBS에 들어가면 이걸 돈 주고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짤로 돌아다닙니다. 조금씩 짤막짤막하지만 보셔요. 다시 학교라는 EBS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의 그동안의 고민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왜 학교 현장이 이렇게 활동 위주로 돌아가지? 학교에 온 목적이 즐겁기 위해서 왔답니다. 혹은 밥 먹으러 오죠.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 왜 왔어? 하면 놀려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왜 과학을 하니? 하면 실험이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뭐 실험이 재미없으면 안 할까요? 하니까 그거는 제끼죠?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재미를 추구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학교가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은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학교는 의미를 추구하는 곳이지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는 의미를 추구하다가 재미가 가는 거고요. 재미가 없어도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삶과 연계가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과 연계가 안 될지라도 의미가 재구성이 되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수업은 약간 편파적이에요.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거나 무조건 삶과 연계를 지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역량 중심이 들어왔을 때 역량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많은 고민하다가 심지어 수업안을 쓸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 차씩 수업을 해놓고 옆에다가 역량을 체크해요. 공동체 역량, 무슨 역량 체크해 놓고 이 수업을 하면 이것이 달성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셨다는 거죠.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션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아는 과학이 컨션스잖아요. 알아요. 이렇게 내가 수업한다고 해서 그들의 역량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여기에 대한 반성이 2015 때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목이 이걸로 시작해요. 대박 사건. 아이들한테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첫 번째 제목은 가르치지 않는 학교예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왜 안 가르칩니까? 근데 저것의 의미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혹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지 않는다. 합해서 말해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되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번 교사, 2번 학생, 3번 학부모, 4번 모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1번이라고 택하면 우리는 계속 연수만 받아야 돼요. 2번이라고 하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3번이라고 하면 그분들 오시라고 해야 돼요. 4번은 패스. 어쨌든 누군가가 잘못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남들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탓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탓. 그래서
그 가르치지 않는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이란 용어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썼던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5번인가 나와요. 깊이 있는 학습이란 용어가 한 5번, 6번 정도 등장할 겁니다. 이 말 뜻은 2015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싶은데 패스하고요.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완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준비했던 미리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쯤 되면 자료집이 받고 싶어지잖아요. 카톡 하시죠. 자, 핸드폰 꺼내시죠. 오픈 채팅방 들어오겠습니다. 아직도 오픈 채팅을 모르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자, 카톡방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에 뭐라고 치시냐면 2023 완주교육지원청이라고 치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2023 완주교육지원청이라고 치면 손준호 박사라고 해서 같이 함께 나올 겁니다. 민정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 1이십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앞으로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끝났습니다. 자,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옆분들에게 서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물론 다 뒤져보면 자료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귀찮잖아요. 월급만큼만 하시게요. 자, 이런 거는 편집하시는 거죠? 상당히 부담되십니다만 모른 척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료 하나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못하네요. 뭐 공유 못하면 말고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원어버가 많아가지고요. 잠시만요. 요거 같습니다. 기왕 온 김에 하나 집어넣을게요. 먼저 울산 거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42.6메가입니다. 혹시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네, 왔나 봅니다. 다음이요. 여기 있네요. 45분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파일 들어갑니다. 날아갔나요? 똑같은 자료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화내지 마시고요. 뭐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일단 울산 것만 넘겨놓고 좀 이따가 제가 손이 덜 떨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참고하시고요. 저거는 경상도 자료인데요. 앞에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쭉 한번 스캔 떠보시게요. 네, 2015랑은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보세요. 바뀐 게 있다면 이 정도가 바뀌었어요. 크게 비전이 바뀌긴 했어요. 포용성과 창의성인데 역량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도성. 자, 그러면 역량이라는 게 그대로 왔잖아요.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승했을까요? 짓밟았을까요?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쓰고 어떤 분께서는 백워드 설계란 말을 쓰고 어떤 분께서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다 그냥 통일해서 그냥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에 기반을 둔 건 확실해요. 또 하나 이해의 중점을 둔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끄집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아래를 보시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조금 바뀌긴 했어요. 자,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요 정도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역량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찾으시면 대박인데 이미 제가 표시해 놨어요. 네, 앞에다가 협력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의사소통에서 협력적이라고 바뀌었을까가 궁금하죠? 저만 궁금해요?
물론 저거를 만드신 분의 의미를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학문으로서 접근해 보았을 때 혹은 현장의 경험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이란 단어는 교과 역량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국어과에서 말하는 의사소통과 과학과에서 말하는 의사소통과 수학과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분명히 달라요. differentiation이에요. 달라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곳에서 의사소통이라는 핵심 역량 하나를 가지고 주제 중심의 재구성을 할 때 국어과의 의사소통과 과학과의 의사소통을 똑같은 국어과의 의사소통인 것처럼 풀어버린 경향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협력적 의사소통,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별표 2만 개입니다.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2015에서 만든 이 역량함양의 교과 교육과정을 잘 보세요. 이걸 계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계승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갑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과 연계한 학습. 목소리를 크게 할수록 오래 사신답니다. 두 번째,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세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자, 저걸 제가 풀어볼게요. 삶과 연계한 학습은 실맥락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두 번째,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던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통합 혹은 융합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메타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결국은 뭐로 가냐면 깊이 있는 학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깊이 있는 학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1번, 잔소리에서. 2번, 때려서. 3번, 법으로. 4번, 수업에서. 똑똑하십니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깊이 있는 학습은 수업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수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의 각각의 교과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학습을 강화합니다. 교과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포인트예요. 교과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여 교과를 통해서 저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역량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총론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2022는 개정할 때 역량을 강조했구나. 그럼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했구나. 그러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역량으로 가려면 교사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겠죠. 그럼과 동시에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요? 믿어줘야겠죠? 그런가 동시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줘야겠죠.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학습자 주도성과 연관됩니다. 끝났습니다. 끝.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이 엄청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어디 학원 강사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거 맞습니다. 예. 자, 다음 갑니다. 그러면 굳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멋진 말들 나와요. 진로 연계. 2015는 진로 연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크게 달라진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 없는 것 같은데 유치원과 초등 넘어올 때,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를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패스. 1, 2학년이 조금 복잡해졌는가도 모르겠습니다. 1, 2학년 중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세월호가 우리 탓도 아니고요. 이런 말을 편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 2학년 군에서 바뀐 게 저렇게 바뀌었는데요. 특히 1, 2학년은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한 생활에 있던 그 많은 시수가 다 통합교과로 분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어과에 좀 더 많이 한글 해독 능력을 위하여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써라 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2학년 아까 연수 보니까 1, 2학년 강론이 있던데요. 그때 하시면 되죠. 아니에요? 지금 꼭 다 하셔야 돼요?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대충 훑어보시죠. 336이 238로 줄어들었고요.
238로 줄어들면 98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얘가 요거 더해보시죠. 하고 요거 더해보시죠. 그럼 대충 나온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대충 나온 것 같은데요.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쭉 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국어과를 강조했다. 안전한 생활을 모든 교과에 다 반영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강제로 두지 않고 일단 창체를 활용해서 집어넣되 나머지 시간은 교과를 활용해서 같이 스무스하게 하게끔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세한 거는 관심 있으면 다 뒤져보면 나와요. 이런 강의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니다. 안전교육 모든 교과 3학년부터는 모든 교과에 대단원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거 별표 2만 개 시험 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뭐가 푸네요. 지금부터 제가 2022를 할게요. 2022에서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학교 자율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교육과정 편성하셔야 돼요. 연구학교를 보면요.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 학기에 한 주 정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 학기에 17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한 주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 주 동안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교육과정 짜야죠. 재구성 하셔야겠죠? 그럼 저기에 따른 우리가 수업을 하고 평가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네 글자. 빨리 말씀하셔요. 완주교육지원청 수준이 나옵니다. 수준. 저걸 우리가 수업하고 싶어. 근거가 필요해. 그게 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아, 물론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속에 그렇죠. 성취 기준도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까?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환경에 대한 교과를 신설하고 환경에 맞는 성취 기준을 만드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재밌겠지 않습니까요? 재밌는데 좀 머리 아프겠죠.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줬단 말이에요. 3학년부터 등장입니다. 1, 2학년은 줘봤자 못할 거니까 패스. 3학년부터. 그러면 학교는 머리가 아파져요. 3, 4, 5, 6을 위계를 잡을 것인지, 학부모의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할 건지, 아니면 교사가 매년 바뀔 때마다 학교 자율시간을 매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올해 갑자기 엄청난 대가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김에 따라서 다 바꿀 것인지, 글쎄요. 어떻게 운영될지는 되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려는 있습니다. 학교마다 편차가 클까봐.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상의 코멘트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제가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꼭지 중에 첫 번째 꼭지를 깊이 있는 학습을요,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어수리 디지털. 이거 따라해야 기억에 남아요. 진짜요. 한 2시간 강의 들을 때 얼마나 따분해요. 저도 심심하고요. 언어수리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잘 하십니까? 아, 네. 완주교육지원청에 수준이라고 했어요. 잘한다고 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디지털 잘 하시죠? 네. 저 빼고 다 잘합니다. 저도 과학교과를 전공한 사람인데 디지털 때문에 진짜 뒤지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체가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외웠던 자동 봉진에서 드디어 봉사가 빠졌습니다. 어디로 빠졌을까요? 여기 동아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좀 반갑죠? 뭔가 좀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적을 때 한 칸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봉사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학교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조금씩 이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음에는 안 들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교육과정을 분권화시켜서 이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솔직히. 나는 월급만큼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뭘 시키는 거야? 왜 방학을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셔요. 우리는 이런 저력이 있어요.
시키면 잘 안 해요.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날 셋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고 나무 새끼 가르치잖아요. 저도 제 새끼는 포기했습니다. 나무 새끼는 제 가르치죠. 네.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이 맞습니다. 자, 여담입니다. 9월 4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정말 질서정연하게 쓰레기 하나까지 다 가보신 분은 아세요. 딱 봐도 교사 집단이에요. 외국에서 주목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시위였다. 재조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뒷처리를 깔끔하게 할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위에서 다소 엉성하게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랩핑하여 포장하여 잘 가르칠 능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중에 하나인 아까 보내드렸던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아주 멋지게 저쪽에다가 저런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논문으로 써도 괜찮을 만큼 멋진 자료입니다. 잘 보셔요.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하여 개정교육과정이 크게 건드려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2015에서는 뭐였죠? 핵심? 여보세요? 영장 말고 내용 체계에서 핵심 개념 아니었어요? 저도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2022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총론에서 영어를 쓰기가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번역하려고 했대요. 번역을. 핵심 의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핵심 아이디어는 약간의 일반화와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빅 아이디어 같은 느낌? 좀 제 용어가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를 도달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이해. 맨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기능. 세 번째, 가치 태도. 그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2015에서 2022 넘어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수업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무슨 차시지? 지도서를 물론 보시겠지만 성취 기준을 보면서 잠깐만, 이게 큰 숲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핵심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저 세 가지의 축으로 보셔야 돼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리고 이 세 박자를 맞추어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교수 학습으로 연결할지 평가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이게 2022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물론 2015에서 우리는 많은 연습하였어요. 타일러 형식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직선상의 방법이 아닌 평가를 앞으로 빼는 백워드 방식을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으니 어떤 목표가 나오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 액션을 취하시는 거죠. 이제는 익숙해졌으므로 그럴 때 한 번 더 고민하시죠.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별표 친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낼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혹시나 총론에 관심이 있다면 총론을 보시면 좀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요. 학교 교육과정 설계라는 게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설계의 원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왜 설계라는 단어를 총론에다가 느닷없이 등장시켰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출처를 못 밝혔네요. 어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쭉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성취 기준을 2015와 2022를 비교했어요. 느낌의 대구 자료 같은데요. 쭉 봤더니 늘어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현행 대비 136%. 숫자로 보면 되게 높은데 기껏 해봤자 4개고요. 쫄지 마시고요. 여기가 106%,
뭐 과학과는 90% 줄어들었다 하는데 안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어떤 거는 뭐뭐 하고 뭐뭐 한다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만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제발 성취 기준을 한 문장으로 끊어다오 라고 그렇게 요구했건만 윗사람들은 미안하오 대신에 여러분이 끊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에서는 성취 기준이 길면 평가 준거 성취 기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쪼갰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2022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2015에서는 각각의 성취 기준별 평가 기준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가 기준 뭐 상, 중, 하 있었잖아요. 근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 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채점 기준표를 쓸 때 나와 있던 평가 기준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됐거든요. 2022에서는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자, 성취 기준이 있으면 2015에서는 평가 기준이었다면 2022에서는 성취 기준이니까요.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다음 영역별 성취 수준. 이렇게 나누어서 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혹시나 참고 장학 자료가 나오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에서는 평가 기준이란 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최신 정보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광주에서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자, 뭐 아까 보셨던 그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나온 여러 장면을 캡처 떴는데요. 첫 번째, 학력 저하. 두 번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육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무슨 수업으로 하냐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비판이 들어갑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궁금하시죠? 알아서 보세요. 세 번째, 지식을 전달하는 건 정말 우리는 지양해야 할 일인가? 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혐오하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의식 수업하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공개 수업 때 강의식 수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방금까지 된다면서요. 왜 이래요?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공개 수업 때 과감하게 강의식 수업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을 한번 싹 사로잡을 수 있는 강의식 수업이 나쁜 게 아니라 강의만 해서 나쁜 거겠죠. 강의식 수업할 때 핵심 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들을 써서 아이들의 머리를 근질근질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업은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있지만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구글에 찾아보면 Why minimal guidance during instruction does not work 라는 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 진짜 원문 읽어보시면 대박 편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영어인데. 네,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죠. 캡처 떠가지고 돌리면 돼요. PDF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의역했냐면 수업에서 교사의 최소한의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온화하게 서울처럼 써놓은 거예요. 자,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요. 5.18 때 이제 광주로 왔기 때문에 거의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자, 전라도 버전 가겠습니다. 왜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이 말이잖아요. 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모시도 교육청에 수업 실천 연구대회를 갔는데 심사를 하는데 한 분께서 저 수업을 보더니 어떤 사람의 수업을 보더니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교사가 저렇게 말이 많아? 아이가 좀 활동하게끔 해야지 무슨 교사가 시시콜콜 다 뭐라고 잔소리가 많아? 하기에 제가 그분에게 멋진 수업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교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교사 보셨습니까? 얼마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그 선생님을 1등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1등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교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왜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패는 여러분의 수업에서의 피드백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피드백 안 되면 2022고 뭐시고 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피드백 진짜 중요합니다. 패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장학사님께서 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제가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저의 스타일은 캐리어를 끌고 가거나 뭔가 가방을 갖고 와서 앞에다가 책을 쫙 깔아요.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다 찍어서 제 거 책을.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책 7가지 교육 미신. 대박 사건. 공부하고 싶으면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제 기억에 맞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할 겁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앞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뒷부분 못 갔어요. 앞부분 읽고 책을 덜펐어요. 불편해서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저의 마음을 꼭꼭 찝고 있어요. 세 번째, 거대한 착각. 학습자 주도성. 조금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판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학습자 주도성, 특히 공교육에서의 학습자의 주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습자 주도성 혹은 행위 주체성 혹은 학생 주도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뀝니다. Student Agency라는 말 씁니다. 어쨌든 학습자의 주도성은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시선이 다 다르고요. 현장에 있는 교사마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학습자의 주도성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지가 스스로 할 능력이 안 돼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새끼들은. 저 닮아서 혼자 못 해요. 그래서 교사가 옆에서 다 쪼개줘야 돼요. 로드맵을 다 제시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로드맵에 맞춰서 지가 가는 것만 저는 주도성으로 봐요. 근데요, 혁신학교라든지 수준 높은 학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아이들이 짤 수가 있어요. 성취 기준 몇 개 던져놓으면 성취 기준 가지고 선생님 이거 1차 시대예요, 이거 2차 시대예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개 끄덕이신 분 4분 봤어요, 제가. 직접 해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학습자 주도성은요, 아주 범위가 넓은 거죠.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주도 수업이 효과적이다? No. 학생에게 맡기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단점은 저 책은 영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책. 오늘 이 중에 한 권의 책이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이런 교육 지원 처음 보셨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미리 사신 분은 이 책 파셔도 되고요. 와이프 주셔도 되고 남편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준 까닭은 읽으라고 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도 2월까지. 몇 번? 따라합니다. 2번. 2번 읽어야 이해됩니다. 제가 6번 읽었거든요. 6번 읽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늘 3분의 1로 특가 할인한 겁니다. 2번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비록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개념 기반이란 용어를 잘 쓰지는 않아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이런 키워드는 없어요. 없지만 2015에서 이해 중심, 백워드 설계, 역량 중심이라고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미 많은 교육과정 학자들 사이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다라고 다들 10명 중에 11명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고요. 현장에 많은 책이 있어요. 왼쪽에 나와 있는 책은 제가 봤을 때 기초 정도. 여기는 수석교사들이 쓴 책인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조금 볼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 책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책의 약간의 자습서 같은 느낌. 다음 4번째 책은 워크북 같은 느낌인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개념 기반에다가 탐구학습을 맞물려 가지고요. 개념 기반 플러스 탐구학습을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 대구 같은데 장학자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도와주는 장학자료에 개념 기반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면 아마 2022 개정교육과정 끝날 겁니다. 그 다음 평가에 관련된 책입니다. 작년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았을 법한 책인데
먼저 수행평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김선 교수가 쓴 책 빨간 책입니다. 다음 파란 책이 새로 등장했죠. 선원술령 평가 도구입니다. 다음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평가 실제, 이것도 여기는 조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어요. 수행평가 문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장학사님께서 평가 문항을 타시도와 완전 차별화시키고 싶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왠지 사실 것 같아.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절반밖에 못 읽었습니다만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억나시죠? 뭐 for, as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니 제가 책을 들고 왔겠어요. 왼쪽에 나온 형성평가는 평가에 대한 개념인데 과정중심 평가를 형성적 기능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이 책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은근 많이 보지 않는 책, 이 책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인데 김선 교수님께서 쓰셨던 여기 노란색 책에 일부 인용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읽어보셔도 괜찮겠고요.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이 책을 또 추천합니다. 뭐 feed up, feedback, 뭐 feed to 뭐 이렇게만 쓰잖아. 이런 말들 등장합니다. 자, 다음. 왜?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책을 못 가져왔다니까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책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누가 가져갈까봐 이름도 해놨거든요. 이 책에 보면 PCK가 한참 등장할 때쯤 그때 적용됐던 책입니다.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수 내용 지식.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사 보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 안 해요? 와, 대단한 배짱인데? 자, 여러분들은 교사시잖아요. 여러분 전문가 맞아요? 왜 여기만 들리죠?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지금 놀다 오셨어요? 교사가 전문가인 까닭이 PCK예요. 왜 교사가 전문가인가? 예를 들어 PK는 페다고지컬 날리지니까 교육학 지식을 말한 거죠. 그럼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육학 지식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걸 줘도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수들 보고 9구단 2학년 학생에게 9구단 가르치라 그러면 교수들은 5분 있다 다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결 수업 들어가도 6학년인 제가 보결 수업을 들어가도 2학년 만나면 9구단을 외제하고 같이 놀아줘요. 1학년을 만나도 그래 하면서 2시간, 3시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PK예요. CK는 과학자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보다는 많이 알죠. 그래서 PCK라고 하죠. 전 이때부터 PCK를 좋아했는데 이거를 최신 백워드 교육과정으로 갑니다. 백워드 교육과정이 1.0 버전이 있고 2.0 버전이 있다면 강현석 교수님의 보라색 책이 1.0 버전이라면 강현석 교수님의 두 번째 책 얘가 한 2.0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 위긴스와 맥타이의 엄청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음 마지막 신교육 목표 분류학. 우리가 썼던 블룸의 기억,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맞죠? 네,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틀릴 뻔했어. 그 블룸의 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투 트랙으로, 투 디멘션으로 그의 제자인 앤더슨이 썼던 저 신교육 목표 분류 체계는 인지 기능과 지식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투 디멘션, 2차원으로 접근하거든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일단 이제부터 강의할 모든 내용들에 대한 참고 서적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고 질문 받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질문하시죠. 없으면 제가 2분을 쉴 거거든요. 없으면. 자,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2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십시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톡방을 보시면 자료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귀찮으시니까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완주교육청에서도 좋은 자료가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다른 시도 교육청 자료도 필요하니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가 잘 가고 있나요? 예. 일단 이 정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남 자료가 두 번째 자료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다르죠? 이번 거 달라요. 네. 첫 번째 울산, 두 번째 경남. 세 번째가 대구 것이 있는데요. 대구 것은 비번이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혹시나 장학사님이 파워가 있으시면 대구 거 한번 찾으셔가지고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개입니다. 자료가 3개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시간 45분 걸렸어요, 오늘. 원래 이렇게 안 걸리잖아요. 1시간 15분, 20분이면 걸리는데 고속도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진짜 위험하대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내려가는 길은 아까부터 막히더라고요.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정말 감사하다. 불러줘서. 왜 불러줘서 감사하냐면요.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가? 원래 강의란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네. 불러주면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바탕은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항상 연수하러 가면 선생님들께서 마음속에 일단 적대적이에요. 어디 한번 나 하기 싫은데 약간 복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강제 해제시킬게요. 무장 해제하겠습니다. 이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한 논문이 수십 개예요. 이미 학술적으로 모두 다 비판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만 하시게요. 어떻게? 뇌피셜 빼고요. 논문에 근거해요. 왜? 우리가 말하면 잡혀가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썼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비평적 시선. 내러티브 접근. 멋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문 중에 제가 저 논문을 들고 온 까닭은 저의 그동안의 모든 고민거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석 교수팀이 쓴 저 논문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국제유사 동종화. 말 되게 어렵죠? 전 세계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거 맞추면 대박. 누구 때문에? 자, 이 교육청의 수준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4글자, 영어. 그렇지! OECD.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완주교육지원청을 살렸습니다. 왜 우리는 OECD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냐고요.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 밑에 있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OECD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과하게 해석하면 그들이 말한 말에 의하면 OECD는 경제 집단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들이 말한 경제 집단의 용어를 왜 우리가 막 따라가냐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노선을 바꿀 수 있어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들이 말한 웰빙 2030부터 출발해요? 웰빙해집니까? 그거 하면? 거기서 나온 학습 나침반 보면 학습이 제대로 가요? 제가 지금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아직도 동서남북을 몰라요. 미치겠어요. 나 진짜 매 시간마다 하거든요. 근데 기어이 몰라요. 몇 바퀴 코끼리 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어지럽게 한 다음에 남쪽 찍어봐 그러면 북쪽 찍고 있고요.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행복하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안 나세요? 두 번째, 약간 비슷하죠? 지나치게 수용했다. 세 번째, 역량교육과정에 대한 모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가져온 까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음속에 있는 우라통을 여기서 품어내시고요.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시라고요. 패스하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소대장이시잖아요. 전쟁 나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생각은 많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만 비판하고 끝내시게요. 갑니다. 내러티브 접근은 별도로 공부하시고요. 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 글자, 학습자, 그렇지, 역시. 다음, 뭐와 연계하는? 삶과 연계하는 마지막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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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거가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왜 우리가 수업을 삶과 연계해야 돼요? 근거 대보세요. 웰빙이에요? 왜 우리가 학습, 배움이라는 걸 왜 꼭 삶과 연계 지어야 돼요? 어쩌면 세뇌교육 당한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배움은 삶과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의미의 구성이에요. 의미를 구성하다 보면 그게 적용이 되겠지만 반드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간혹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면 꼭 컨설팅에 선생님의 수업이 삶과 연계된 수업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수석교사니까 컨설팅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 해줘, 후배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 수업 아닙니다 하고 제 거를 이렇게 딱 줬어요,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난도질한 거예요, 애들이.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빨간색으로 줄치고 막 해놓고 나서 밑에 총평까지 적은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선생님 수업 안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너무나 개념 중심에 충실한 수업으로 재미가 없어 보이니 활동과 함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활동과 함께 삶과 연계한 수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수업이 지구의 자전이라니까요. 이 차시가 자전의 개념을 배우는 차시예요. 어떻게 내가 삶과 연계를 시켜요? 아니, 현상이 아니라 개념을 배운다니까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패스.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적 유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와, 되게 멋있었어요. 역시 이 정도 돼야 교수구나. 교육적 유령들. 교육과정에 우리가 떠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만 떠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아마 좋을 거라고 믿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패스하겠습니다. 안 읽고 싶잖아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서 삶과 연계한 학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안 나와요. 근데 소극적으로 보면 전이일 것이다. 전이. 우리가 배운 거를 다른 교과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학습의 과감한 전환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걸 실생활로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들 수준이 그렇게 되나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남 아이들 안 가르치거든요. 일반 평범한 아이들 가르쳐요. 혁신학교 애들도 아닌 구신학교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데리고 하는데 물론 그중에 몇몇은 가능한데요. 대부분은요. 지금 나와 있는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전라도는 우리 쪽은 좀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문화가 많잖아요. 한글 안 돼요. 한 반에 70%가 다문화예요. 그런 곳에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도대체 형님은 뭐 하시냐고요. 교육부에 말 좀 하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한테 왜 그래 너는. 새벽 1시에도 전화 와. 형님 나 미치겠어. 그 러시아 애 때문에 미치겠다고. 뭐 우크라이나로 보내든가. 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주장을 알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습과 삶은 같지 않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고요. 제가 했던 앞에 서두에 했던 모든 말들은 미안합니다만 제 뇌피셜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서 제가 제 강의 봐봐야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논문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의미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은 삶에서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미의 구성의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말은 그래요.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OECD 에로의 너무나 경도된 멘탈리티. 저 경도를 찾아봤잖아요. 와, 무슨 말이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긴 한데, 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비판적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것이 빠졌잖아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넘어올 때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지 않던가요? 역량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것 같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역량이 들어오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식은 찾으면 나와. 혹은 지식은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공통교육과정이니 조금 배워서 많이 활동해야 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그 활동 자체를 역량으로 바라보신 분도 계셨고요. 심지어 2015의 내용 체계에서 오른쪽에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능을 역량이라고 설명하신 강사님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어떻게 기능이 역량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능은 역량의 하위 범주일 뿐이죠. 역량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역량이 뭐냐는 거죠?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왠지 그게 역량일 것 같아요. 누가요? OECD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아이들이 제발 글이라도 똑바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무당에 서 있다잖아요. 선무당, 앉은무당. 이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무슨 수업을 해요. 미치는 거죠. 한글 교육이 안 돼 있는 그네들한테 무슨 영어 교육을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 한글을 버리거나 차라리 그러려면.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한글 해독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세 번째 갈게요. 역량이란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요. 저기 제 빨간색 밑줄 친 거, 이거 다 제가 논문 읽고 다 밑줄 친 거예요. 이 중에 요거는 제가 파포에다 밑줄 따로 친 거예요. 기존 지식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요? 구세주예요. 2015 때는 역량이란 말 한마디만 던지면 다 오케이 통과해요. 그래서 뭐 변혁적 리더십 역량, 뭐 하여튼 말끝마다 다 역량이 붙어요. 역량이 컴피턴시인데 그 컴피턴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그거 잘하는 능력 있잖아. 그거 이렇게만 다 넘어가지 역량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역량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마이크 한번 다 드려볼까요?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량 하고 있다는 거죠. 역량이 꼭 모든 것의 구세주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의 교육과정은 너무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초등학생으로서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그네들한테 옆 사람 때리면 안 되고 성추행하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효도란 무엇이며 인성부터 가르쳐야 되는 우리한테 너무 큰 범위는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비판하고요. 가장 큰 혼란은 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기능과 역량이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역량과 기능이 헷갈려요. 근데 2022에서도 기능 나오죠? 아까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밑에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목소리.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목소리 하면서 인상 딱 쓰면 애들이 네 선생님하고 크게 말하거든요. 지식 이해. 두 번째, 와우, 드디어 책을 보기 시작하는군요. 세 번째, 가치 태도. 그 중에서 과정 기능이에요. 과정 기능. 다음에 지식 이해예요. 잠깐만요. 지식 이해는 그냥 제가 지식으로 볼게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과정 기능. 과정이 뭐고 기능이 뭐죠?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뭐 저라고 알겠냐고요. 어쨌든 그 과정 기능에서 2015에서는 기능이란 용어가 나왔었고 그것이 역량과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제가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말한 까닭은요. 그 지식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기능교과 혹은 도구교과라고 말하는 뭐 국어과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교과들 있잖아요. 이런 교과도 우리가 뭐 도구교과, 기능교과 이렇게 국어를 기능으로 보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능교과 있잖아요. 뭐 체육이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교과들은 그럼 지식이 없나요? 근데 왜 그 교과는 내용 교과라고 말 안 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저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가르치면서 체육 시간에 담임할 때 저는 허들 넘기 있잖아요. 어떻게 시키세요? 교육 시킬 때? 아, 일단 몸의 균형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균형 잡는 방법을 인체학적인 설명이 들어가야죠. 아, 저만 그렇게 하나요? 아, 무게중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체육을 단순히 기능교과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아, 저 전공 체육 아니에요. 불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식과 그 기능 혹은 그 과정,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저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 다 듣고 나면 아,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취 기준을 바라볼 때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세워질 가능성이 51%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게요. 도전해 보시게요. 좀 어렵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무언가 지식을 탐구하기 때문에 지식 기반을 탐구한다 해서 탐구학습이라고 쓰고 혹은 생성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니까 생성적 학습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지식을 뭐로 본다고요? 탐구의 대상으로 본다고요. 초등학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 이 말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논문 갑니다. 저 이수진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에 보면 저 개정 교육과정을 물론 국어과라고 썼지만 조금 깊이 있게 쓰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의 역량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기조로 이어받았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다음. 그리고 이분 논문에서 드디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핵심 개념을 탐구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요.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난 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학생들에게 학습은 학습인데 완전 딥 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깊이 있는 학습. 그러려면요. 꼬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꼬치에 꽂는 꼬챙이. 첫 번째 꽂는 거는 가벼운 거 꽂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점점 들어갈수록 힘을 우리가 많이 주면서 꽂아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꽂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생각한다면 점점 꽂아 나가는 방법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총론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깊이 있는 학습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성취 기준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묵상을 통하여 묵상하셔야 돼요. 핵심 아이디어 읽어보시면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엄청 브로드하거든요. 광범위하거든요.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취 기준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주도성이란 단어도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탐구 기반 학습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굳이 깊이 있게 말은 안 하지만 어차피 탐구란 단어가 들어가니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총론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총론을 보면 핵심 아이디어란 블라블라블라블라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오신 분 세 분 계십니다. 갑니다. 시작!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핵심 아이디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봐야 된다? 핵심 아이디어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불만이 생길 거예요. 이거 누가 썼대? 이거 발로 썼나? 뭐 하자는 거야?
야, 이거 버리자고요. 이미 아까 끝났어요. 비판 끝났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다음 봅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내용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서 과정 기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또는 기능.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 과정이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탐구 과정이에요. 이 앞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다들 놓치는 게 있어. 뭐요? 그렇습니다. 사고. 정말 OECD에서는 과정이라는 거를 정말 저렇게 풀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OECD는 도대체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맹종하는 OECD는 어떠한 내용 체계를 갖고 있을까?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2030 웰빙 나침반 그림만 보고 계속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란 무엇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과정이란 무엇이간데 왜 2022는 저렇게 묶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시냐 이 말이죠. 이게 들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귀찮으니 강의하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드디어 이게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 말하지만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다 개념 기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 기반의 레이닝이나 이런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무조건 등장하는 게 바로 저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예요. 그리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피라미드를 보셨을 거예요. 아테네 신전 같은 그림. 밑에 팩트가 있고 위에 토픽이 있고 그 위에 컨셉이 있고 그 위에 프린시플이 있고 이런 그 위에 티어리가 있고 이런 이상한 그림의 아테네 신전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세요. 그냥 고개 끄덕이세요. 아까 장학사님이 주신 책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거기 찾아보세요. 넘겨보세요. 훑어보세요. 어딘가 앞쪽에 어딘가 있어요. 아테네 신전 같은 책.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58쪽 맞나요? 여기 그러네. 여기 있네요. 계속 있죠? 대충 한 56쪽 7쪽 뭐 이쪽 보면 아테네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남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이거는 그들이 한 거고요. 이것의 의미를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간은 아마 잠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교수 모드로 변하여 점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인데요. 이 온정덕 교수님 책이 그 책이잖아요. 자, 원래 이분을 모셔야 맞을 텐데 아마 더 싼 강사가 필요했나 봅니다. 자, 저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고 나름대로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좀 저렴하게 설명을 하지만 내용은 알찰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논문에서는 지식, 기능,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OECD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제가 이거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적인 지식과 매우 비슷해서요. 과학 전공자들 알아요? 처음에 과학의 지식을 분류하거든요. 거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와, 따라왔습니다. 역시 잘 보세요. 학문적 지식은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학문. 간학문은 통합. 쉽게 말하면 학문과 학문에 넘나드는 정도. 융합은 아니고요. 완전히 녹은 건 아니지만 학문과 학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식론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도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식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식을 왜 배우는가? 이 지식은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지식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 이게 인식론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지식은 바로 4번째입니다. 무슨 지식이요? 절차적 지식이요. 절차. 절차하면 뭐가 떠올라요? 절차. 과정이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과정하면 절차잖아요. 결혼할 때도 절차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결혼식 딱 간 다음에 상견례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견례 하고 나서 요즘은 상견례도 안 하더라만. 패스. 얘가 잘못됐어요. 애드립을 잘못 쳤어요. 패스. 어쨌든 나름대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인데 그 과정이 절차라면 이 절차는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절차를 지식으로 바라본다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정 기능에서 과정을 빼야죠. 빼서 위에 있는 지식 속에 들어가니까 굳이 과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지식 속에 어차피 절차적 지식이 들어갈 것이니. Do you understand? 이게 OECD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적 지식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련의 단계나 행위, 목표 도달을 위해 딱 과정이잖아요. 프로세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듀얼이겠죠. 두 번째, 무언가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앞에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는지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체육 시간에 육상을 하려고 하는데 한 발로 넘을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내가 절차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체육교과는 지식교과예요? 기능교과예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자꾸 기능으로 치부하냐고요. 이런 약간의 불만이 생기시죠? 세 번째, 영역 특수적이거나 영역 일반적일 수 있다. 이건 주로 창의성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영역 특수적이란 말은 어떠한 교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과학 영재는 과학스러워야 되죠. 과학 영재에게 실험 설계를 시켰더니 실험을 반죽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영역에 맞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썼던 2015에 썼던 기능이란 영역이 과정과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2022에서도 과정 기능이라고 써져 있지만 각 교과를 보실 때 어떤 거는 이거 지식 같은데 약간 과정처럼 써져는 있지만 지식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너무 그렇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구분하라고 할 거예요. 왜요? 2022답게 바꾸려면 제일 먼저 그 세 개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도 교과서 집필하지만 무조건 출판사에서 세 개로 무조건 쓰게끔 해요. 쓰면서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죠. 하지만 진짜 의미를 알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차적 지식을 OECD에서 이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절차적 지식, 이 속에 결국 지식이라는 것 속에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딱 두 개로 못을 박다 보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행위가 단순히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지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식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식에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했던 기능이라고 했던 그 과정이 있는 그 교과도 뭐가 있다? 구조가 있다는 거죠.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분명히 있다고요. 지식의 구조와 그 과정의 구조가 모두 어디에 들어간다?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한 말 했습니다. 교수답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요. 지식의 구조 속에, 지식 속에 저렇게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절차적 지식은 과정이므로 과정을 하는 모든 교과는 그거를 지식처럼 위계화, 개념화, 구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책에서 어떤 거는 지식의 구조, 어떤 거는 과정의 구조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변환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니
좀 어렵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OECD에서 말한 기능의 종류를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지적, 메타, 인지적 기능. 그냥 메타인지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 세 번째, 신체적, 실천적 기능. 자, 몰라도 돼요. 근데 잘 눈여겨보세요. 기능이라고 했는데 맨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기능인데 인지가 들어갔어요. 인지가 뭐예요? 지식. 다른 말로 인지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잖아요. thinking하는 거잖아요. 사고죠, 사고. 그렇죠. OECD에서 말한 이 기능이라는 녀석은 그들은 무조건 고차원적인 사고를 말한 거예요. OECD가 말한 기능은 고차원적인 생각, 사고를 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정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능하면 단순히 뛴다, 달린다, 있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머리가 바빠야 돼요. hands on에서 뭐로 넘어가야 돼요? minds on으로 넘어가야 돼요. 물론 한 단계 더 나가면 heart on으로 가야겠죠. 일단 거기까지 바라진 않아요. 손만 바빴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잘못 적용된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제는 뭐로 넘어가야 되냐면 minds on, 생각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야 그게 깊이 있는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가능해야 탐구 기반의 개념 기반의 학습이 적용되면서 애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풀어갈 수 있는 역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꼭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옆에 내용 요소가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인데 약간 혼재되어 있죠. 섞여 있죠. 왜냐고요?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이걸 다 기억하겠어요? 이 복잡한 것을? 그래서 현장의 용어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과정 기능하면 애들의 생각하는 과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각 교과의 탐구 기능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정 기능을 믹스해서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취지는 이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착하게 또 정리까지 잘 해놨어요. 인간의 사고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OECD에서 말한 2030에서는 인지적인 과정의 사고를 강조한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엄청 어려운 설명이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쉬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보셨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성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솔직히 2015에서는 내용 체계를 잘 보지 않으셨을걸요? 저만 그랬나요? 내용 체계 저 거의 본 적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성취 기준만 딱 봐도 느낌이 왔어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성취 기준을 보신 다음에 뭐부터 봐라? 그 다음에? 물론 순서는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 보고 뭐 거꾸로 가라 그러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해보니까 아니요. 성취 기준을 보고 성취 기준이 도대체 도달하고 싶은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서 묵상을 좀 하시고 쭉 묵상한 다음에 그 녀석이 과연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는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딱 이해하시면 나만의 일반화가 나올 겁니다. 나만의 우리 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반 학생에게 투입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를 위하여 재구성할 때 그때 필요한 우리 반 아이에게 맞는 특화된 나만의 핵심 아이디어 혹은 일반화의 문장이 기술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교과를 통합할 거니까. 예를 들어 국어와 수학을 통합하면 국어과의 핵심 아이디어, 수학과의 핵심 아이디어가 따로따로 존재할 텐데 그걸 잘 끌어가지고 쫙 흔들었더니 나만의 티어리가 필요하잖아요. 나만의 일반화인 핵심 아이디어 문장으로 진술한 다음에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맞물려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 댁에 가셔서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4번의 연수가 남아있더군요. 아까 보니까 저는 맛보기예요. 나머지 강사들이 단계 설명할 가능성이 50% 이상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하느라고 출처를 빼먹었는데요.
하여튼 출처 없다고 뭐라지 않겠죠. 그 아까 보셨던 책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이었어요. 개념 기반 중에 맨 오른쪽에 약간 워크북 같은 느낌. 그 책을 보면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 팩트가 모이면 토픽, 여기는 소재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주제 정도로 쓰잖아요. 팩트와 주제가 만들어서 주제가 물질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라면 이 물질은 왜 중요한가에 들어가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개념이 에너지, 입자, 전위 이 정도가 있으면 이 개념과 개념을 막 섞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 원리가 된다. 우리는 이 정도를 핵심 아이디어로 봅니다. 저 정도 수준을. 근데 저거를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라 썼고 여러분 책에서는 저렇게 원리나 일반화라는 용어로 썼으니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 과정이란 무엇이냐? 과정 밑에는 전략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국어과예요. 쓰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략을 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써봐라. 뭔가 추론 전략을 세울 것 같고요. 그 추론 전략 밑에는 관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또 다른 세부적인 하위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도구교과, 기능교과를 할지라도 그것들이 과정이 포함이 된다면 과정 밑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위로 쫙 올라가면 결국은 같이 만나요. 개념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했을까요? 과정의 구조를 강조했을까요? 둘 다 강조했죠. 그래서 둘 다를 같이 쓸수록 그들의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잠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나 해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걸 나보고 지금 월급을 더 주라도 할까 말까 하는 판에 하라는 거냐 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드린 까닭은 이런 설명은 어디 가도 못 드릴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연수는 바뀐 내용 간단하게 쭉쭉 틀 것이고요. 그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러분 코앞에 다 먹여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컨트롤 CV 하면서 위계 바꾸면서 학부모 설계,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금씩만 바꾸면 어느 정도 크게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교육과정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떳떳해져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깊이 있는 학습을 이야기한 거니까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요약하면 핵심 아이디어 옆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겁니다. 과정 기능은 교과 내용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다음, 지식을 습득할 때 필요한 사고나 탐구 과정, 절차적 지식. 우리 2022에서는 절차적 지식을 어디로 본 거예요? 과정과 기능으로 봤지만 다른 논문에서는 OECD에서는 절차적 지식은 어디로 바라봐요? 지식으로 바라보고요. 과정 기능은요. 사고를 갖는 사고.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 2015와 조금 연속선상에서 그냥 과정 기능으로 지금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와, 이제 70% 끝났습니다. 평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평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 몇 개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응이 제 양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떤 강사가 와도 평가 특히 피드백 부분은 강사가 지 잘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게 있어요. 피드백 종류는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에서 피드백은 이렇게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다 지 잘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잘난 강의의 근저에는 바이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이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The power of feedback. 뭐 하자는 거죠? 이 사람 다른 거 다 몰라도요. 딱 보시면
피드백의 힘. 논문 제목 아주 깔끔하죠. 근데 이 논문이 보셔요. 7년 논문이에요. 2007년도에 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지금 활용되는 것은 과정중심 평가 피드백 때 활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은 해태가 아니고요. 팀펄리. 해티와 팀펄리의 The Power of Feedback은 전 세계에 앞으로 향후 한 20년 동안은 피드백하면 저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가능성이 101%예요. 모든 참고 자료에 저 사람의 논문이 없다? 그 책 버리시면 돼요. 대부분 다 저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갑니다. Feedback is one of the most powerful influences. 피드백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On learning and achievement. 학습과 성과에 있어서. 다른 말로 따지면 교수학습 활동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은 피드백 말고 또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IQ. 타고난 정도. 그다음에 4가지 정도. 그거 있잖아요. 인성. 일단 인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모의 뭐 경제력, 환경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앞에다가 또 most를 붙인 걸로 봐서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논문이에요. Feedback has no effect in a vacuum. 피드백은 빈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뒤에 보셔요. In its effect, there must be a learning context. 무슨 상황이요? 학습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피드백이요. 학생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피드백하라는 뜻이에요. 시험 보셨습니까? 오케이, 네, 고생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시험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차라리. 예를 들어, 40분간 시험을 보십니다. 단원평가할 때. 보잖아요. 좀 쉬어야 되니까. 저만 그래요. 왜 그래요? 다들 선수끼리. 그럼 한 20분만 보시라고요. 20문항 주지 말고요. 10문항만 주시라고요. 엄선해서. 아직도 녹고 있지 않는 사이트 아이스땡이나 아니면 뭐 티땡 그런 데서 출력해서 보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친 것만 골라서 한 10개 정도만 내고요. 20분만 보자고요. 충분하잖아요. 10개만 내도 충분히 평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왜 20개를 주냐고요. 어떤 분은 빈칸 덕에 40개도 주더라마는. 그지 막 10개만 주고 나머지 20분 뭐 하자고요? 피드백. 어떻게 해요? 20분 중에 5분은 전체 답 확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답안지 붙여놓고 지들이 스스로 채점하게끔 해도 돼요. 다음 15분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5분은 교사가 써요. 1번 맞으네, 2번 맞으네 쭉 손들어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은 전체 강의. 다음 공부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그들도 뭔가 사회 봉사는 해야죠. 그들을 이용하여 미니 교사를 만들어서 자 5번 틀린 애기 30개한테 와라. 7번 틀린 애기 나한테 와.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그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피드백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피드백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다 잊으세요. 의미 없어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자. 다 필요 없어요. 화내도 괜찮아요. 너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내가 4번째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다시 들어. 마지막에 하고 또 설명하시죠. 심지어는 더 글씨를 더 또박또박 쓰면서 막 인상 쓰면서 알아 몰라. 이해했어? 응, 그래. 그 다음 뭐 내가 무슨 말 해야 될 것 같아. 지가 다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5번째 하면 또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쉬는 까닭은 이미 방학 때 해야 할 목소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저도 징했어 이거 번역하면서. 보셔요. 효과적인 피드백은 3가지의 중요한 주요 질문이 있답니다. 별표 2만 개예요. 이것만 하게 해요. 이것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하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애들에게 피드백만 잘하면 돼. 솔직한 말로 2015처럼 가르쳐도 누가 뭐라 합니까? 잘려요? 안 잘리잖아요. 감사 떠요? 안 뜨잖아요. 2015처럼만 가르쳐도 정말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6차 교육과정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요.
2015처럼만 가르쳐도 괜찮다고요. 근데 문제는 2022에서는 여러분 좀 더 힘 좀 더 쓰시게요. 아침에 고기 좀 먹고 오세요. 소고기도 좀 먹고 오시고 힘 써서 아침부터 얘들 끝날 때까지 토킹을 해주라고요. 죄송하지만 옆에서 막 이야기해줘야 돼요. 지나가면서 똑바로 앉아라. 응? 이것도 피드백이에요. 허리가 휘어지니까 잔소리. 아침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래 애들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잖아요. 나가. 왜요? 녹화하고 들어와야지. 나가. 이거 피드백이잖아요. 인성교육이잖아요. 안 그래? 가방 뚜껑 열려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가방 딱 치워갖고 저쪽에 놔둬야죠. 숨겨놔야죠. 너 가방 어디 있냐? 찾아와 5초 내에. 5, 4. 얘가 찾아오겠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렇지. 가방 똑바로 정리해. 피드백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드백은 중고등학교 피드백과 달라요. 우리의 피드백은 인성부터 출발해요. 그러니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목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 와중에 피드백의 종류를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딱 3가지만 합시다. 요거 따라 합시다. Where am I going?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아이들한테는 이거예요.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야, 학습 목표 적어놨잖아. 칠판 봐봐. 뭐라고 돼 있는가? 밑줄도 쳐졌지? 10번 읽어. 시작. 이거 피드백이에요. 애들 중에 은근히 실험을 시키잖아요. 자기가 태양의 남중고도 측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요. 이거 왜 해요? 매일 설명했어.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태양의 고도를 알아야 돼. 매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이거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칠판 봐. 학습 목표 10번 읽어. 뒤에 나가서 읽어. 이렇게 하잖아요. 피드백. 내가 뭐 하고 있지? 목표가 어디지?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How am I going?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What progress is being made toward the goal?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진전이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저 잘하고 있나요? 이 말이에요. 가. 잘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너가 지금 하도 아니고 지하 세계에 있어. 근데 너가 하로 올라가려면 이거 고쳐서 5분 있다 나한테 다시 말해. 알았어?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피드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마지막 갑니다. 꼭 이런 녀석들 있어. 다음 합시다. 따라합니다. Where to next? 왜? 뭐예요 그 다음에? 저 다 끝났는데요. 이 아이들은 상위권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조용하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자료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스마트 기기 꺼내. 선생님 그럴 줄 알고 패들렛의 6번째를 보면 거기에 외국 사이트 있거든. 들어가서 하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탭으로 올려. 알았어? 오케이. 시간 7분 줄게. 피드백. 이것만 해주면 2022 개정교육과정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결론 지을게요. 결론. 할 말 많아요. 저희 2시간짜리 때문에 잠 못 잤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어떤 불만이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정교육과정을 여러 번 거쳤어요. 저는 7차부터 시작해서 7차 2007, 2009, 2015, 2022까지 거쳤습니다. 거칠 때마다 느낀 거는 왜 하지? 근데 이번에는 왜 하지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오케이. 깊이 있는 학습. 이 아이의 수준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깊이 있는 학습이 비록 기초학습이라 할지라도 기초를 깊이 있게 가르쳐보자. 그러면 내가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15랑 달리 어떠한 거대 담론적인 어떤 교육의 이벤트에 휩쓸려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나의 교육 철학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도전해봅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